반갑습니다. 내추럴 포도입니다. 제가 나물 241가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각 나물의 효능을 제가 다 다루기 전에 약초의 효능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도 각 약초의 효능을 알아맞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원리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약초의 효능은 어디서 오는가? 현대과학은 그 약초의 성분을 분석해서 약초의 효능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약초의 성분으로 약초의 효능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약초의 효능은 성분만이 아니라 그 식물이 환경을 이겨낸 생명력과 역사, 기억, 노력, 에너지, 벡터, 운동성, 이것이 바로 약초의 효능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대과학이 각 약초나 나물의 효능에 대해서 성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이전에 한의학은 그 성분을 어떻게 알아맞출 수 있었을까요? 한의학이 각 약초의 성분을 모르고도 효능을 금방 알아챈 것은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식물은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각자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초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 약초가 환경을 어떻게 이기는지,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는지,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는지,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를 보면 효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시가 있는 많은 나무나 식물들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가시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방어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하다는 거죠. 그 운동력, 그 생명력, 그 기억, 역사, 노력이 바로 약초의 효능이 되는 것입니다. 가시가 있는 식물과 나물들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을 지켜내고 방어하는 능력이, 면역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죠. 자, 그 약초의 생명력, 역사, 운동성, 노력이 바로 약효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나물과 약초, 또 나무를 잘 관찰하면 그 특징이 바로 약효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재배한 작물이 아니라 잡초는 어떤 약효가 있겠습니까? 모든 잡초들은 사람들이 재배하지 않아도 스스로 생명력을 가지고 환경을 이겨내고 싹을 틔우고 줄기를 올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아주 강인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병균을 이기고 벌레를 이기고 또 가뭄이나 또 홍수나 이런 환경들을 이겨낸 기억이 있고 노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운동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약효입니다. 그래서 척박한 환경에서 이겨낸 그 노력, 기억, 에너지를 바로 우리 몸이 먹게 되면 약효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수많은 약초들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되는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식물의 효능은 그 약초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울인 노력 그리고 생명력, 그것이 바로 약효라는 것입니다. 잎도 자, 뜯어서 인삼과 산삼의 뜯어서 성분은 둘 다 사포닌입니다. 성분으로 보면 인삼 100뿌리를 먹는 것이 산삼 1뿌리를 먹는 것보다 사포닌을 더 많이 먹죠. 그러나 왜 인삼이 아니라 산삼을 찾겠습니까? 그것은 산삼이 홀로 식물도 있고 산속에서 모든 곤드레. 환경을 이기면서 살아온 그 역사를 곤드레도 너무 이 많아서 인삼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삼은 지금 비료와 비료를 환기고 보조제와 농약과 이렇게 방풍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크고 통통하지만은 약효가 훨씬 더 있습니다. 떨어진다는 것이죠. 병균과 고난을 이겨낸 역사가 없기 때문에 종류가 그런 물질이 자란 그 속에 이런 들어있지 강아지나 않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름나물 그런 효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쇠비료. 우리가 많은 약초와 나무를 공부할 때 그 근본 원리를 알게 되면 수박이 종류 우리가 쉽게 같이 막 자랍니다. 나물의 효능을 다 같이 기억할 수 있고 또 외울 수가 있게 드시면 되고 또 활용할 수 있게 이 됩니다. 잡초라고 해서 제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미나리는 좋습니다. 또 줄풀은 좀 더러운 호랑이같이 물을 훨씬 정화시켜내는 더 자연스러운 그런 식물들이죠. 밭이 되고 그래서 미나리나 줄풀은 더러운 물을 끊임없이 너무 정화시켜낸 풍성합니다. 노력과 운동성과 에너지를 갖고 있고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먹게 되면 우리 몸속에 더러운 것들을 정화시키는 이 효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름입니다. 자, 약효를 공부하는 것이 원리를 알면 이렇게 쉽습니다. 땅바닥에 자라는 비단풀도 그런 환경을 이겨낸 생명력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삼은 높은 산, 척박한 땅에서 눈과 비와 더위와 추위와 가뭄을 이겨낸 10년, 40년 혹은 120년의 역사와 운동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효능이 된다는 것이죠. 무가 있습니다. 무는 뿌리를 먹죠. 그 뿌리는 땅을 뚫고 내려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서 자라게 됩니다. 무 뿌리를 먹게 되면 뭔가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될 때 또 이 음식이 내려가지 않을 때 무를 먹게 되면 소화 기능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녹용도 시베리아 사슴의 녹용을 최고로 친다고 합니다. 혹독한 추위를 이겨낸 역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같은 녹용이라도 어떤 역사가 들어있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메가3도 가장 깊은 바다에서 사는 생선 속에서 채취하면 고급 원료로 치고 있습니다. 사막에 있는 선인장과 또 알로에는 가뭄이나 아주 메마른 곳에서 몸의 수분을 머금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선인장과 알로에는 사람의 몸의 진액을 보존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잉어나 또 미역, 가물치는 물 속에서 몸에 있는 물을 빼내는 그런 운동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잉어나 가물치, 미역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 붓기를 빼줍니다. 자, 이런 봄에 딱딱한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은 언 땅을 뚫는 그 노력과 운동성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채기를 뚫어주는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나물 공부할 때에 그 나물의 식물의 특징을 어떤 환경을 이겨내는지 알게 되면 효능을 즉시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온실 배추보다는 노지 배추가 좋고요. 양계장 닭보다는 밖에서 키우는 자연 방사 닭이 훨씬 더 우리 몸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많이 컸다 그래요. 춘하 추동 네 계절이 있습니다. 네 계절을
다 이겨내는 나물 너무 많네. 그 운동성, 그 노력, 요거는 그 생명력, 에너지, 그 기억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자란 많은 식물들은 뼈에 좋은 거 뭐라 하지? 좋은 효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게 홍합. 모든 나무를 공부하는 가장 기본되는 원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기울인 노력, 또 생명력, 역사가 바로 그 쌈도 사 먹을 수 있고. 나물의 비트가. 효능입니다. 비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추럴 푸드였습니다.